안녕하세요. 저는 에밀리라고 합니다. UCLA에서 한국학을 공부하는 26살 대학원생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바로 한국 라면이 어떻게 미국 젊은이들을 완전히 사로잡았는지에 대한 이야기죠. 제가 한국 라면을 처음 접한 건 2022년 가을이었어요. 넷플릭스에서 오징어 게임을 보고 있는데 주인공들이 삼양라면을 그냥 부숴서 과자처럼 먹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 모습이 정말 신기했어요. 특히 캐릭터들이 그 바삭한 면을 먹으면서도 만족해하는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었죠. 이게 뭐지? 우리가 아는 라면과는 완전히 다른데 저는 즉시 아마존에서 신라면을 주문했어요. 이틀 후 도착한 빨간 봉지를 보는 순간부터 설렜죠. 포장지에 적힌 한글도 신기했고 뭔가 신비로운 느낌이었어요. 첫 번째 시도는 완전 실패였어요. 그냥 물에 끓이고 스프 넣고 끝. 맛은 있었지만 뭔가 아쉬웠죠. 그때 한국문화원 김 선생님께 물어봤어요. 에밀리, 라면은 그냥 끓이는 게 아니야. 마음을 담아야 해. 김 선생님이 알려주신 방법은 완전히 달랐어요. 물이 완전히 끓으면 면을 넣고 스프는 반만 넣고 조금 끓인 다음에 나머지를 넣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달걀 하나 톡. 두 번째 시도에서 저는 완전히 다른 세계를 경험했어요. 이게 바로 그 맛이었어요. 오징어 게임에서 봤던 그 한국 라면의 진짜 맛. 매콤하면서도 깊은 감칠맛이 혀끝을 자극했고 면발은 쫄깃하면서도 부드러웠어요. 오 마이 갓. 이게 진짜 한국 라면이구나. 그날 밤 저는 인스타그램에 제 첫 한국 라면 사진을 올렸어요. 빨간 국물에 달걀이 동동 떠 있는 모습이 정말 예뻤거든요. 해시태그도 열심히 달았죠. 한국 라면, 신라면, K푸드.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친구들이 댓글로 어디서 샀어? 나도 먹어보고 싶어. 레시피 알려줘. 하면서 난리였죠. 그 중에서도 제 룸메이트 제시카가 제일 관심 많아 했어요. 에밀리, 나도 사줘. 나도 한국 라면 먹어보고 싶어. 다음 날 저는 제시카와 함께 한국마트에 갔어요. 라면 코너는 정말 별천지였어요. 신라면, 너구리, 안성탕면 그리고 악마 같은 패키지의 불닭볶음면. 이건 뭐야? 왜 이렇게 위험해 보여? 마트 직원분이 피식 웃으시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거 진짜 매워요. 한국 사람들도 도전하는 라면이에요. 도전 의식이 불타올랐죠. 저는 불닭볶음면을 집어들면서 생각했어요. 얼마나 매울까? 한번 붙어보자. 그날 밤 제시카와 함께 불닭볶음면을 끓였어요. 물을 다 버리고 소스만 비비는 게 신기했죠. 첫 젓가락을 입에 넣는 순간 매워 매워 우유 플리즈. 둘 다 혀를 부채질하며 우유를 벌컥벌컥 마셨어요.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매운데도 자꾸 더 먹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 매운맛 뒤에 숨어있는 달콤하고 고소한 맛이 중독적이었거든요. 진짜 맛있는데 왜 자꾸 더 먹게 되지? 그날 밤 저희는 불닭볶음면 한 봉지를 완주했어요. 그리고 즉시 온라인으로 10봉지를 더 주문했죠. 이때부터 저의 한국 라면 탐험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예요. 며칠 후 한국문화원에서 김 선생님을 만났어요. 에밀리, 요즘 한국 라면 연구하고 있다면서? 네, 정말 신기해요. 미국 라면과는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김 선생님이 웃으시면서 말씀해 주셨어요. 한국 라면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야. 한국 사람들의 정서가 담겨 있어. 빠르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주는 음식이지. 그 말씀을 듣고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한국 라면에서 느낀 그 따뜻함과 위로가 바로 그거였구나. 단순히 배고픔을 채우는 음식이 아니라 마음을 채워주는 음식이었던 거죠. 그날부터 저는 한국 라면에 대해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각종 브랜드별 특징, 조리법, 심지어 한국에서 라면이 어떤 의미인지까지. 한국 라면에 빠진 지 한 달쯤 되었을 때 저는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제 주변 친구들이 모두 한국 라면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저와 비슷했어요. 모두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보고 호기심이 생긴 거였죠. 에밀리, 너 기생충 봤어? 거기서 짜파구리 먹는 장면 보고 미치겠더라. 제 친구 사라가 흥분해서 말했어요. 저도 기생충은 봤지만 짜파구리에 대해서는 자세히 몰랐거든요. 김 선생님께 물어봤죠. 짜파구리요? 아, 그거 정말 맛있어요. 짜파게티와 너구리를 섞어서 만드는 건데 거기에 파김치 올려서 먹으면 정말 환상적이에요.
다음 주 한국문화원 수업에서 김 선생님이 특별히 짜파구리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클래스에 있던 미국 학생들 15명이 모두 눈을 반짝이며 지켜봤어요. 먼저 물을 끓이고 두 면을 함께 넣어요. 그리고 짜파게티 스프와 너구리 스프를 반반씩. 김 선생님의 손놀림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다들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찍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파김치를 올리는 순간. 와, 진짜 영화에서 본 그대로네. 완성된 짜파구리를 나눠 먹는데 정말 입이 떡 벌어졌어요. 짜파게티의 달콤한 춘장 맛과 너구리의 시원한 국물 맛이 만나서 완전히 새로운 맛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거기에 아삭한 파김치까지. 이건 완전 다른 차원의 맛이야. 그날 수업이 끝나고 클래스 친구들이 모두 한국마트로 향했어요. 짜파게티와 너구리, 그리고 파김치를 사기 위해서요. 저도 당연히 함께 갔죠. 한국마트 사장님이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요즘 미국 젊은 친구들이 한국 라면 많이 사가네요. 기생충 영화 덕분인가? 네. 그리고 한국 드라마도요. 정말 그랬어요. 제 친구들이 한국 드라마들을 보면서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됐고, 특히 한국 유튜브 먹방이나 일상 브이로그에서 라면 먹는 모습들을 보고 한국 사람들은 정말 라면을 자주 먹는구나라고 느꼈대요. 그런데 진짜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킨 건 따로 있었어요. 바로 한국 유튜브 먹방과 일상 브이로그들. 제 친구들이 단체 톡방에서 난리가 났어요. 한국 유튜버들이 라면 먹는 거 보니까 너무 맛있게 먹어. 나도 저렇게 맛있게 라면 먹고 싶어. 에밀리, 너 한국 라면 전문가잖아. 어떻게 만드는 거야? 한국 유튜브에서 보는 라면 먹방들을 보고 감탄했어요. 빨간 국물에 계란이 올라간 라면을 정말 맛있게 먹는 모습들 말이에요. 그날부터 제 친구들 사이에서 한국식 라면이라는 말이 유행했어요. 한국 유튜버들처럼 신라면에 계란 올려서 먹는 걸 말하는 거죠. 인스타그램에도 한국식 라면 해시태그가 생겼을 정도예요. 더 놀라운 건 제 유튜브 채널이었어요. 한국 문화 체험 영상을 올리는 채널인데 짜파구리 만들기 영상을 올렸더니 조회수가 평소의 10배가 나온 거예요. 댓글도 폭발적이었어요. 드디어 기생충에서 본 면요리를 만들 수 있어. 한국 라면이 미국을 정복하고 있어. 이거 일반 라면보다 훨씬 맛있어 보여.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이건 저만의 경험이 아니라는 걸요. 미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한국 라면이 정말로 트렌드가 되고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통계를 찾아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2021년부터 미국 내 한국 라면 수입량이 매년 40% 이상 증가하고 있었거든요. 특히 코로나19로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한국 드라마 시청자가 급증했고 그것이 바로 한국 라면 열풍으로 이어진 거였어요. 제 한국어 클래스 친구인 마이클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에밀리, 솔직히 한국 드라마 보기 전에는 라면이 그냥 가난한 대학생들이 먹는 음식인 줄 알았어. 근데 한국 드라마에서는 라면이 사랑이고 위로고 행복이더라고. 완전히 다른 의미잖아. 정말 그랬어요. 미국에서 라면, 즉 인스턴트 누들은 그냥 싸고 간편한 음식이었어요. 하지만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통해 본 라면은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따뜻한 매개체였어요. 한국 사람들은 라면조차도 이렇게 정성스럽게 만들어 먹는구나. 미국 젊은이들에게 한국 라면은 단순한 인스턴트 음식이 아닌 특별한 문화 체험으로 받아들이게 만든 것 같아요. 한국 라면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지던 중 진짜 게임 체인저가 나타났어요. 바로 불닭볶음면 챌린지. 제 친구 마크가 틱톡을 보여주면서 흥분해서 말하더라고요. 에밀리, 이거 봐. 불닭볶음면 챌린지가 완전 바이럴이야. 화면에는 젊은 미국인들이 불닭볶음면을 먹고 있었어요. 다들 매워서 얼굴이 빨개지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마치 스포츠를 보는 것 같았어요. 왜 저렇게까지 해서 먹으려고 하지? 마크가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그게 바로 포인트야. 매운데도 맛있거든. 그리고 이걸 끝까지 다 먹으면 뭔가 성취감이 들어. 그 주 금요일, 저는 친구들과 함께 불닭 서바이벌 파티를 열기로 했어요. 참가자는 저, 마크, 제시카, 사라, 그리고 한국어 클래스 친구들까지 총 8명. 룰은 간단했어요. 불닭볶음면 한 봉지를 끝까지 완주하기. 자, 포기하면 피자 사는 거야. 모두들 자신 있어 했지만 막상 첫 젓가락을 입에 넣자마자 헉, 이거 진짜야. 우유 어디 있어? 아니야, 우유 마시면 더 매워진다고 했어.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누구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절반쯤 먹었을 때부터는 오히려 대화가 늘어났어요. 생각보다 맛있는데? 이 매콤한 맛이 뭐야? 진짜 중독적이야. 마크는 평소에 케첩도 매워한다는 애인데도 끝까지 완주했어요. 난 이해했어. 이게 왜 한국에서 인기인지 알겠어. 그날 밤 우리는 모두 불닭 챌린지 영상을 각자 소셜미디어에 올렸어요. 제 인스타그램 영상은 24시간 만에 1만 뷰를 넘었고 댓글이 폭발했어요. 나도 도전해보고 싶어. 어디서 살 수 있어? 한국 음식 정말 신기하다. 더 놀라운 건 며칠 후였어요. 제가 다니는 UCLA 캠퍼스 곳곳에서 학생들이 불닭볶음면을 먹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도서관 앞 벤치에서 학생회관 라운지에서 심지어 수업 쉬는 시간에도 에밀리, 너 때문에 불닭볶음면 중독됐어. 지나가다 만난 동기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손에는 빨간 포장지에 불닭볶음면이 들려 있었고요. 그때 제가 놀란 건 한국마트의 변화였어요. 평소에는 한국인들만 오던 마트에 젊은 미국인들이 줄을 서서 불닭볶음면을 사가는 거예요. 마트 사장님도 깜짝 놀라셨대요. 불닭볶음면이 이렇게 인기일 줄 몰랐어요. 이제 매주 대량 주문해야 해요. 더 재미있는 건 각자만의 불닭 공략법이 생긴 거였어요. 어떤 친구는 아이스크림과 함께 먹고 어떤 친구는 우유 대신 요거트를 준비해 놨어요. 저는 김 선생님께 배운 대로 김치와 함께 먹었는데 이게 정말 환상적인 조합이었어요. 김치랑 같이 먹으면 매운맛이 중화되면서도 더 깊은 맛이 나는 것 같아. 한 달 후, 저는 정말 놀라운 통계를 발견했어요. 불닭볶음면의 미국 판매량이 전년 대비 500% 증가했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 18세부터 30세까지 미국인들이 있었고요. 불닭 챌린지는 단순한 유행이 아니었어요. 미국 젊은이들이 한국 문화에 대해 갖고 있던 편견을 깨뜨리는 계기가 된 거죠. 매운 음식은 고통이라는 생각에서 매운 음식은 새로운 경험과 재미라는 인식으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불닭볶음면을 통해 한국 음식의 놀라운 점을 깨달았어요. 겉으로는 자극적이고 강렬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교하고 복합적인 맛의 조화가 있다는 것을요. 불닭 챌린지가 한창 인기를 끌던 어느 날, 제 한국어 클래스에 새로운 학생이 왔어요. 중국에서 온 리웨이라는 대학원생이었는데 첫인상부터 뭔가 도전적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리웨이예요. 중국에서 왔고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는데 솔직히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김 선생님이 뭐가 이해가 안 되나요? 라고 물으시자 리웨이가 대답했어요. 왜 미국 학생들이 한국 라면에 이렇게 열광하는지 모르겠어요. 면 요리는 원래 중국에서 시작된 건데 말이에요. 교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저를 포함해서 다른 학생들도 다들 당황한 표정이었거든요. 그런데 리웨이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중국에는 수천 년의 면 요리 역사가 있어요. 란저우 라면, 단단면, 짜장면. 정말 다양하고 깊이 있는 면 문화가 있다고요. 그런데 왜 갑자기 한국 인스턴트 라면에 열광하는 거죠? 김 선생님이 차분히 대답하셨어요. 리웨이 학생, 맞아요. 중국의 면 문화는 정말 훌륭해요. 하지만 한국 라면은 조금 다른 의미가 있어요. 한번 직접 경험해보면 어떨까요? 수업이 끝나고 저는 리웨이에게 다가갔어요. 사실 조금 기분이 상했지만 궁금하기도 했거든요. 리웨이, 혹시 한국 라면 먹어본 적 있어? 아니요. 사실 먹어볼 필요성을 못 느꼈어요. 중국 음식으로도 충분하거든요. 그럼 한번 같이 먹어볼래? 내가 제대로 만들어줄게. 리웨이가 조금 주저하더니 동의했어요. 좋아요. 하지만 저는 기대하지 않을 거예요. 다음 날 저희는 제 아파트에서 만났어요. 저는 신라면, 짜파구리, 그리고 불닭볶음면을 준비했어요. 리웨이는 여전히 회의적인 표정이었죠. 이게 다예요? 포장도 그렇고. 중국 면 요리와는 완전히 다르네요. 맞아, 완전히 달라. 그게 포인트야. 저는 먼저 신라면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물이 끓으면 면을 넣고 스프를 단계적으로 넣고 마지막에 계란까지. 리웨이가 조리 과정을 유심히 지켜봤어요. 생각보다 정성스럽게 만드네요. 완성된 신라면을 리웨이에게 내밀었어요. 그가 첫 젓가락을 떠서 입에 넣는 순간 표정이 미묘하게 바뀌었어요. 이건 뭔가 다르네요. 어떻게 다른데? 중국 라면은 국물이 진하고 깊어요. 하지만 이건 뭔가 따뜻하고 친근한 느낌이에요. 리웨이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마치 집에서 엄마가 끓여주던 국수 같은 느낌이에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바로 그거였거든요. 한국 라면의 매력은 고급스러움이나 복잡함이 아니라 친근함과 따뜻함이었던 거예요. 다음으로 짜파구리를 만들어줬어요. 리웨이가 더욱 놀라워했어요. 이건 정말 창의적이네요. 두 가지 면을 섞다니. 그리고 이 짜장 맛이 중국 짜장면과도 다르고 뭔가 한국적인 느낌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불닭볶음면을 내놨을 때 리웨이는 조금 겁을 냈어요. 이거 정말 매운가요? 응, 하지만 도전해볼 만해. 리웨이가 조심스럽게 한 젓가락 먹더니 얼굴이 빨개졌어요. 하지만 신기하게도 계속 먹었어요. 매워요. 하지만 이상해요. 자꾸 먹고 싶어져요. 이 맵지만 끌리는 맛이 뭐예요? 세 그릇을 다 비운 리웨이가 말했어요. 에밀리, 인정할게요. 한국 라면은 정말 특별해요. 중국 면요리와는 완전히 다른 철학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다른 것 같은데? 중국 면요리는 완벽함을 추구해요. 오랜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최고의 맛을 내는 거죠. 하지만 한국 라면은 접근성과 감정을 중시하는 것 같아요.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지만 그 안에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어요. 정말 정확한 분석이었어요. 리웨이는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한국 라면은 혼자 먹는 음식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음식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먹는 것처럼요. 그날 이후 리웨이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한국어 클래스에서 한국 라면에 대해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자기 중국인 친구들에게 한국 라면을 소개해주기도 했어요. 몇 주 후 리웨이가 저에게 말했어요. 에밀리, 이제 알겠어요. 왜 미국 젊은이들이 한국 라면에 열광하는지. 이건 단순한 음식 경쟁이 아니에요. 서로 다른 문화의 매력을 인정하는 거예요. 리웨이가 한국 라면에 감복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이번에는 일본에서 온 교환학생 타카시를 만나게 됐어요. 그는 UCLA 경영학과 학생이었는데 우연히 학생회관에서 제가 불닭볶음면을 먹고 있는 모습을 보고 다가왔어요. 실례합니다. 한국 라면 드시고 계시네요? 네, 맞아요. 혹시 일본 분이세요? 네, 저는 타카시라고 해요. 도쿄에서 왔어요. 타카시는 정중했지만 어딘지 자신감이 넘쳤어요. 그리고 곧 그 이유를 알게 됐죠. 사실 좀 궁금해서요. 요즘 미국 학생들이 한국 인스턴트 라면에 열광한다고 들었는데 정말 그렇게 맛있나요? 정말 맛있어요. 한번 먹어보실래요? 타카시가 정중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감사해요. 사실 일본에서 자란 저로서는 인스턴트와 전통 라멘은 좀 다른 것 같아서요. 그 말에 저는 조금 당황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호기심도 생겼죠. 그럼 일본 라멘과 한국 라면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타카시의 눈이 반짝였어요. 마치 이 질문을 기다렸다는 듯이요. 일본 라멘은 예술이에요. 돈코츠, 미소, 쇼유, 시오. 각각의 베이스가 완전히 다르고 국물 하나 만드는데 12시간 이상 걸려요. 면도 직접 만들고 토핑 하나하나도 의미가 있어요. 와, 정말 대단하네요. 네, 그런데 한국 라면은 타카시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실례가 될까봐 조심스럽긴 한데 그냥 인스턴트잖아요. 3분이면 끝나는. 저는 타카시의 말이 틀리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확실히 일본 라면은 정교하고 예술적이었죠. 하지만 한국 라면도 나름의 매력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타카시, 한 가지 제안이 있어요. 내가 한국 라면을 제대로 만들어줄 테니까 한 번만 맛보고 평가해주면 안 될까요? 대신 당신도 일본 라멘을 소개해주세요. 타카시가 잠시 고민하더니 동의했어요. 좋아요. 하지만 제가 정직하게 평가할 거예요. 저는 가장 자신 있는 조합을 준비했어요. 신라면에 김치, 계란, 그리고 약간의 치즈까지. 타카시가 조리 과정을 지켜보면서 말했어요. 생각보다 신경 써서 만드시네요. 한국 라면도 정성이 필요해요. 물 온도, 끓이는 시간, 스프 넣는 타이밍. 다 중요해요. 완성된 라면을 타카시에게 내밀었어요. 그가 젓가락을 들고 면을 들어올리며 관찰했어요. 면발이 생각보다 괜찮네요. 첫 번째 한 입을 먹고 나서 타카시의 표정이 변했어요. 예상과 달랐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뭔가 다르네요. 어떻게 다른데요? 일본 라멘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이에요. 일본 라멘은 완성된 예술품이라면 이건 만드는 사람에 따라 다른 느낌과 맛을 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타카시가 계속 먹으면서 말했어요. 그리고 이 매운맛. 일본에서는 라멘에 이렇게 강한 매운맛을 내지 않거든요. 하지만 이상하게 중독적이에요. 김치를 함께 먹어보라고 권했더니
타카시가 정말 놀라워했어요. 와, 김치랑 같이 먹으니까 완전히 다른 음식이 되네요. 이런 조합은 생각 못 해봤어요. 한 그릇을 다 먹고 나서 타카시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에밀리, 정말 맛있어요. 이건 제가 생각했던 그냥 인스턴트가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철학이 있는 음식이에요. 어떤 철학이요? 일본 라멘은 장인 정신이에요. 최고의 기술로 완벽한 한 그릇을 만드는 거죠. 하지만 한국 라면은 일상의 행복인 것 같아요.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지만 그 안에 따뜻함이 있어요. 그 다음 주 타카시는 자기가 약속한 대로 일본 라멘을 소개해줬어요. 정말 대단했어요. 12시간 끓인 돈코츠 국물, 손으로 뽑은 면, 정교한 토핑들. 예술 작품 같았죠. 와, 정말 대단해요.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이네요. 네, 하지만 타카시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이걸 집에서 만들 수는 없잖아요. 한국 라면은 언제든지 만들어 먹을 수 있지만요. 그날 이후 타카시는 한국 라면의 열렬한 팬이 됐어요. 특히 불닭볶음면을 좋아했는데 일본에는 이런 강렬한 맛이 없다면서 자주 사 먹었어요. 몇 달 후 타카시가 일본으로 돌아가기 전에 저에게 말했어요. 에밀리, 도쿄로 돌아가면 친구들에게 한국 라면을 소개해 줄 거예요. 일본 라멘과 한국 라면은 경쟁 상대가 아니라 서로 다른 매력을 가진 음식이라고요. 타카시와 리웨이를 통해 중국, 일본과의 차이점을 명확히 알게 된 후, 저는 한국 라면만의 독특한 매력에 대해 더 깊이 연구하게 됐어요. 그리고 정말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죠. 김 선생님과의 대화에서 시작됐어요. 에밀리, 한국 라면이 왜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게 됐는지 생각해 본 적 있어? 맛이 좋아서요? 맛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한국 라면에는 다른 나라 면 요리에는 없는 특별한 것들이 있어. 김 선생님이 설명해 주신 첫 번째 특징은 감칠맛이었어요. 한국 라면의 감칠맛은 단순히 MSG로 만든 게 아니야. 김치, 된장, 고추장 같은 한국 전통 발효식품의 맛을 연구해서 만든 거지.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처음 먹어도 어딘가 친숙한데 새로운 느낌을 받는 거야. 정말 그랬어요. 제가 처음 신라면을 먹었을 때도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전혀 모르는 맛인데 어딘지 그리운 느낌. 두 번째는 매운맛의 철학이야. 중국 요리의 매운맛은 마라라고 해서 얼얼하고 절인 맛이고 일본은 전통적으로 매운 음식이 많지 않아. 하지만 한국의 매운맛은 달콤한 매운맛이야. 달콤한 매운맛이요? 응. 고춧가루 자체가 단맛이 있거든. 그래서 매워도 자꾸 먹고 싶어지는 거야. 불닭볶음면이 대표적이지. 세 번째 특징은 정말 놀라웠어요. 한국 라면은 커스터마이징 문화를 기반으로 해. 기본 라면에 계란, 치즈, 김치, 떡, 소시지. 뭐든 넣을 수 있어. 정말 그랬어요. 제 미국 친구들도 한국 라면을 먹을 때 각자만의 레시피를 개발했거든요. 마크는 체다 치즈와 베이컨을 넣었고 제시카는 아보카도와 라임을 넣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다 맛있었어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한국 라면의 기본 맛이 다른 재료들과 잘 어울리게 설계됐기 때문이야. 이건 정말 대단한 기술이네요. 네 번째는 시간과 온도의 과학이었어요. 한국 라면은 3, 4분이라는 짧은 시간에 최적의 맛을 내도록 설계됐어. 면의 두께, 스프의 농도, 모든 게 계산된 거지. 김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니 정말 신기했어요. 겉보기에는 간단해 보이는 인스턴트 라면이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기술과 철학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특징은 따로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한국 라면의 가장 큰 특징은 정서적 연결이야. 한국 사람들에게 라면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추억, 위로, 사랑의 상징이거든. 김 선생님이 자신의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내가 어릴 때 아플 때면 엄마가 라면에 계란 넣어서 끓여주셨어. 대학생 때는 친구들과 밤새 공부하면서 라면 끓여 먹었고, 군대에서는 면회 온 가족과 함께 라면 먹는 게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 그런 감정이 라면에 녹아 들어간 거야. 그래서 한국 라면을 먹는 외국인들도 그런 따뜻함을 느끼는 거지. 정말 그랬어요. 제가 한국 라면을 먹을 때마다 느꼈던 그 따뜻하고 포근한 감정이 바로 그거였던 거예요. 더 놀라운 건 한국 라면의 경제적 가치였어요. 김 선생님이 자료를 보여주셨는데 한국 라면 한 봉지의 가격 대비 영양가와 포만감이 다른 인스턴트 음식들보다 훨씬 뛰어났어요. 미국에서 제대로 된 한 끼 먹으려면 15달러는 들잖아. 하지만 한국 라면은 저렴한 가격으로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한 끼가 돼. 특히 요즘 같은 경제 상황에서는 정말 중요한 요소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강에 대한 오해도 풀어주셨어요. 사람들이 인스턴트 라면을 건강에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요즘 한국 라면들은 많이 개선됐어. 나트륨 함량도 줄이고 좋은 재료들도 많이 쓰고 무엇보다 적당히 먹으면 문제 없어. 이 모든 걸 종합해보니 한국 라면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끄는 이유가 명확해졌어요. 단순히 맛만 좋은 게 아니라 과학적 설계, 문화적 의미, 경제적 가치, 그리고 정서적 연결까지 모든 요소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제 유튜브 채널에 한국 라면이 특별한 7가지 이유라는 영상을 올렸어요. 조회수가 평소에 20배가 나왔고 댓글들도 정말 뜨거웠어요. 이제 이해했어. 한국 라면이 왜 이렇게 인기인지. 과학과 감정이 만난 완벽한 음식이네. 한국 문화가 정말 대단하다. 한국 라면에 대한 중국, 일본의 견제가 있었지만 정작 미국 젊은이들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어요. 그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죠. 오히려 더 열정적으로 한국 라면을 받아들였어요.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있었어요. 어느 날 UCLA 학생회관에서 아시안 푸드 페스티벌이 열렸는데 중국, 일본, 한국 부스가 나란히 설치됐어요. 중국 부스에서는 정통 란저우 라면을, 일본 부스에서는 돈코츠 라면을, 한국 부스에서는 각종 인스턴트 라면을 판매했어요. 행사 시작 전 중국 부스 담당자가 한국 부스에 와서 말했어요. 인스턴트 라면으로 어떻게 우리 정통 라면과 경쟁하려고 하나요? 일본 부스 담당자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학생들이 진짜 라멘의 맛을 알게 되면 인스턴트는 관심 없어질 거예요.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어요. 한국 부스 앞에는 긴 줄이 섰고 중국, 일본 부스는 상대적으로 한산했어요. 더 놀라운 건 한국 부스에서 라면을 먹은 학생들이 중국, 일본 부스에도 가서 비교해보고 다시 한국 부스로 돌아오는 모습이었어요. 제가 줄을 서 있던 학생들에게 물어봤어요. 왜 한국 라면을 선택했어요? 일본 라면도 맛있어요. 하지만 20달러나 해요. 한국 라면은 5달러인데 이만큼 만족스러울 수가 없어요. 중국 면도 먹어봤는데 너무 무거워요. 한국 라면은 매콤하면서도 깔끔해서 좋아요. 솔직히 말하면 한국 라면은 즐거운 경험 그 자체예요. 집에서도 만들 수 있고 친구들과 함께 먹을 수 있고 SNS에 올리기도 좋고 다른 아시안 음식들은 특별한 날 먹는 음식 같아요. 하지만 한국 라면은 일상이에요. 매일 먹어도 부담 없고 언제든 생각날 때 먹을 수 있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미국 젊은이들이 한국 라면을 선택하는 이유는 단순히 맛 때문만이 아니라는 걸요. 언제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고 만들 수 있어요. 적은 돈으로 큰 만족을 줘요. 취향에 따라 다양하게 변형할 수 있어요. 친구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소셜 푸드예요. 한류 문화와 연결되어 쿨한 음식으로 인식돼요. 더 중요한 건 미국 젊은이들의 열린 마음이었어요. 그들은 원조나 전통에 얽매이지 않았어요. 그냥 좋은 건 좋다고 맛있는 건 맛있다고 솔직하게 반응했죠. 며칠 후 제 친구 마크가 흥미로운 말을 했어요. 에밀리, 솔직히 중국이나 일본 음식도 좋아해. 하지만 한국 라면은 완전히 다른 카테고리야. 이건 컴포트 푸드거든. 컴포트 푸드? 응,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음식. 미국 사람들에게 맥앤치즈나 치킨 누들 수프 같은 거지. 한국 라면이 바로 그런 느낌을 줘. 정말 정확한 분석이었어요. 한국 라면은 미국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컴포트 푸드가 된 거였어요. 이런 현상은 통계로도 증명됐어요. 미국 내 한국 라면 판매량이 지난 3년간 매년 40% 이상 증가했고 특히 18세에서 35세 구간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어요. 더 놀라운 건 김밥 현상과의 유사성이었어요. 한국 김밥도 처음에는 그냥 일본 스시 아니야? 라는 반응이 있었지만 지금은 완전히 독립적인 음식으로 인정받고 있거든요. 김밥의 성공 요인과 한국 라면의 성공 요인이 거의 똑같았어요. 쉽게 먹을 수 있고 합리적인 가격이에요. 미국인 입맛에 잘 맞고 상대적으로 건강한 옵션이에요. 그리고 SNS에 올리기 좋아요. 제가 한국문화원에서 만난 다른 미국 학생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새로운데 친근하고 특별한데 일상적이고 한국 라면 먹으면서 한국 드라마 보는 게 제 최고의 힐링 시간이에요. 친구들이랑 불닭 챌린지 하는 게 이제 우리 전통이 됐어요. 결국 미국 젊은이들은 음식의 원조나 전통보다는 지금 내게 주는 즐거움과 만족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한국 라면은 그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시켰던 거죠.
1년 반이 지난 지금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한국 라면이 미국에서, 아니 전 세계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뒀다고요. 숫자로 보면 정말 놀라워요. 제가 한국 라면을 처음 접한 2022년 가을 이후로 미국에 들어오는 한국 라면 양이 3배나 늘었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월마트나 타겟 같은 일반 마트에서도 신라면이나 불닭볶음면을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심지어 편의점에서도 팔아요. 하지만 진짜 승리는 숫자가 아니라 우리 일상이 바뀐 거예요. 먼저 한국 라면이 미국 젊은이들의 일상이 됐어요. 제 UCLA 기숙사만 봐도 거의 모든 층 공용 주방에서 한국 라면 냄새가 나요. 특히 시험 기간이나 과제할 때는 거의 필수품이 됐죠. 제 룸메이트 제시카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에밀리, 나 이제 한국 라면 없으면 공부를 못해. 집중이 안 돼. 두 번째로 한국 라면만의 독특한 문화가 생겼어요. 라면 파티, 불닭 챌린지, 라면 토핑 대회 같은 것들이 미국 대학가에서 정말 인기예요. 지난주에는 UCLA에서 한국 라면 페스티벌까지 열렸어요. 100여 명이 넘는 학생들이 참가해서 자신만의 라면 레시피를 선보였어요. 우승자는 불닭볶음면에 맥앤치즈를 넣은 퓨전 라면이었는데 정말 창의적이었어요. 세 번째는 소셜미디어에서의 위치예요. 인스타그램에 한국 라면 태그가 500만 개가 넘어요. 틱톡에서는 한국 라면 관련 영상들이 총 10억 뷰를 넘었고요. 더 재미있는 건 이제 미국 유명인들도 한국 라면을 언급한다는 거예요. 지난 3월 그래미상 수상 래퍼 카디비가 틱톡에 불닭 카르보나라 라면을 먹는 영상을 올렸는데 이걸 사러 30분이나 운전했다면서 화제가 됐어요. 네 번째는 비즈니스 영향이에요. 한국 라면의 인기로 한국 식품 전반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어요. 김치, 고추장, 한국 과자들까지 덩달아 인기가 올랐죠. 심지어 미국 현지 브랜드들도 한국 라면을 벤치마킹한 제품들을 내놓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한국 라면의 독특한 매력을 따라잡지는 못했죠. 다섯 번째는 가장 중요한 문화적 이해예요. 한국 라면을 통해 미국 젊은이들이 한국 문화 전체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어요. 제 주변 친구들만 봐도 라면 때문에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사람이 10명이 넘어요. 제 친구 사라는 이제 한국어로 간단한 대화도 가능해요. 오늘도 저는 제 아파트에서 신라면을 끓이고 있어요. 1년 반 전 그 첫 번째 충격적인 만남 이후로 지금까지 제 일상의 일부가 된 한국 라면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그냥 라면을 먹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의 일부가 된 기분이에요. 제가 먹는 이 한 그릇이 수백만 명의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니 정말 신기해요. 라면을 후루룩 먹으면서 생각해요. 작은 것이 세상을 바꿀 수 있구나. 한국 라면 한 봉지가 전 세계 젊은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고 국경을 넘나드는 소통의 다리가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뉴욕에서, 런던에서, 파리에서, 도쿄에서 누군가가 한국 라면을 먹으며 행복해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 모두가 조금씩 한국을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겠죠. 이것이 바로 한국 라면이 이룬 기적이에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에 대한 새로운 영상을 원하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아참, 그리고 여러분도 라면 좋아하시나요?